권성동 의원은 특검 수사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흔들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머지않아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권성동 의원 신문 절차는 끝났습니까? 네, 구속신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총 4시간 넘게 진행 중인 건데요. 심사가 끝나면 권성동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권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특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결백하다고 했는데 그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면에 특검은 최소 1억 원이 전달된 분명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구속영장에 담긴 핵심 혐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130쪽이 넘는 PPT와 함께 물증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큰 거 한 장 서포트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점심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와 회계 책임자가 찍어둔 현금 사진 등도 오늘 법원에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구속심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소환에 계속 불응해왔던 한학자 총재가 갑자기 내일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통일교는 오늘 오후 3시쯤 한학자 총재는 내일 10시에 출석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만약 자진 출석한다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서희건설을 연결해 준 걸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검이 확실한 물증으로 판단한 내용들을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로 1억 원을 전달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당일 오전에 통일교 관계자가 찍어놓은 사진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찍은 현금 사진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의 현금 사진을 확보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사진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 무렵에 찍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종이 상자에 담긴 현금은 4-5뭉치로 나뉘어 각각 포장이 돼 있었고 띠지들로 묶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사진 속 현금 포장을 분석해 한국은행의 관봉권 형태였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던 5천만 원의 관봉권 사진도 특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역시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장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 자금 모두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 씨가 관여돼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만큼 날선 분위기가 이어졌고 회의장엔 기표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의원은 오늘도 야당 간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맞서 간사로 내세웠지만 3주 가까이 선임되지 못한 5선의 나경원 의원. 비상계엄 옹호를 이유로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나 의원이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을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이재명 대통령도 각종 재판에 연루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간사 선임 문제에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없어야 이런 인간이야! 생각합니까? 야! 앉아. 누가 야예요, 누가? 일어나봐! 추미애 위원장은 결국 회의장에 기표소를 세워 무기명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반발을 이어가며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민주당의 이 의회 독재 이제 멈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안건을 다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법사위 파행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보다 $1,500 쌌던 현대 소나타가 관세를 단순 적용하면 오히려 $1,000 비싸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 반면 우리는 아직 25%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부터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끌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율 25%로 그동안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이제 10%포인트 차로 역전된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소나타 가격은 기본 등급 기준 26,900달러로 일본의 토요타 캠리보다 $1,500 낮았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단순 적용할 경우 소나타는 33,600달러 선으로 캠리보다 $1,000 가까이 더 비싸집니다.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도 그 중소형 SUV나 세단 같이 이렇게 좀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자동차의 판매가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자동차 관세 후폭풍은 이미 현실화했습니다. 우리 대미 자동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현대차, 기아는 관세 여파로 각각 영업이익이 약 8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면 우리 기업들은 관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 성과 없이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장기화도 시사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종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우리는 다하고 있고. 결국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 큰 쟁점이 선결돼야 하는데 업계에선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매달 7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름보다 지금 더 많이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을 모기는 못 견뎌 가려운 게 틀리더라고 여름 모기하고. 네, 오늘 팩트체크는 피부에 더 와닿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무더위 다 견뎌냈더니 이번에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런데 가을 모기가 더 독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속설인지 팩트인지 따져보죠.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을 모기가 더 많다는 거는 사실입니까? 네. 저도 어젯밤에 사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뜯겼는데요. 예. 길에서 만날 시민들 말고도 인터넷에도 이처럼 가을 모기에 당했다 이런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9월부터 가을이라고 치면 여름보다 가을에 모기가 많다. 이건 사실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유문등, 등을 딱 켜서 모여든 모기의 수를 센 건데요. 지난해 건데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기승을 좀 부리다가 8월에 약간 주춤하고 9월에 다시 늘기 시작하다가 10월에는 약간 폭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요. 확실히 여름보다 가을이 더 많았습니다. 네, 11월까지 많네요. 네, 이 정도면 여름의 불청객이 아니라 가을의 불청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랬습니까? 네, 계속 여름이 막 뜨거워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정도인데요. 이렇게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사실 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힘을 못 쓰다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모기 시즌이 가을까지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 가을 모기가 더 독하다 이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독하다라는 말은 물리면은 좀 더 아프고 그리고 더 부풀고 그리고 더 가렵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네. 오늘 팩트체크팀이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절반만 사실입니다. 먼저 가을이라고 해서 이 모기가 갑자기 다른 모양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주 접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이 물리는 모기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밤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막 즐기고 집모기가 아니라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는 모기에게 물리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야외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물렸던 모기한테 물릴 확률이 높은 거죠. 모기의 타액 속에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더 알러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에 그 물리면은 더 가렵고 부푼다. 네, 절반의 사실이군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옛말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피부에 더 와닿는 네. 팩트체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